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 네, 안녕하세요. 6번째 해국TV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이렇게 방송 드리는 것도 영광입니다. 저는 이렇게 1년을 또 사다 왔고 내년 1년을 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고자 합니다.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번째 스토리로 암보험은, 그리고 보험은 몇 년을 납입하고 가입하는 게 좋은지, 암진단비는 얼마만큼 있는 게 마음이 편한지, 그리고 납입기간은 어느 정도 했으면 좋은지,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한 3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금리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지금은 거의 저금리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납입기간이 짧은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암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진단을 받으면 더 이상 납입하지 않을 때는 납입 면제 상품, 그 상품에 따라 틀리겠지만 요즘은 대부분 납입 면제가 되죠. 만약에 가입하고 10년 시점에 암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5년 납을 선택한 소비자는 이미 돈을 다 냈죠. 보장만 받으니까. 근데 30년 납을 선택한 소비자는 6분의 1의 보험료만 냈죠. 5년 납 하시는 분보다. 이것처럼 사고 발생 시점에 따라서 납입기간의 효용은 굉장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 내는 것도 손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젊을수록 확률은 떨어지고 나이가 많을수록 반대 현상이 보이겠죠. 그러면 납입 기간은 길수록 유리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간을 짧게 하면 예정이율 할인에 따른 이득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지만 조기 진단에 따른 손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고 이건 도박입니다. 건강하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근데 건강하지 않고 진단을 받게 됐을 경우에는 서로 앞뒤가 맞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가입을 했어도 통상 20년 정도 많이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년, 20년, 25년 요즘 많이 가입을 하고 계세요.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유지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00명 중에 한 2~3명 정도가 20년 유지하지 대부분 다 중간에 갈아타거나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죠, 보험이. 그래서 보험의 유지는 납입 능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보험료는 건강하지 못한 시기, 나이가 들수록 은퇴 이후에 소득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기에 보험이 필요한데 이것을 대비해서 내는 경제적 부담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 보험이라는 것은 이걸 이해하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보험을 가입한 시기는 보험 필요성이 높은 시기고 보험료 내다 보면 많은 생각이 오가게 됩니다. 보험료 내다 보면 이제 애들 학원비, 대출, 금융비용, 장바구니 비용, 물가 상승분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깨는 게 보험이잖아요. 일단 깨고 봅니다. 다시 가입하면 되지. 그랬는데 가입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진단을 받거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많고 깨고 나서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안타까운 경우가 있죠. 우리가 산을 막 오르다 보면은 500ml짜리 1리터짜리 물이 굉장히 무거울 수 있는데 이게 무겁다고 버리면 등산 중에 목이 마르거나 정상 가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가 없죠. 더 큰 물통을 들고 가면 당연히 낙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입 능력에 맞게 보험을 가입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 기간은 흑자 인생에 맞춰서 본인 능력에 맞춰서 일단 정해지면 됩니다. 너무 길면은 적자 인생 시기, 돈은 못 버는 시기에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니까 이 시기는 납입 능력이 부족한 시기가 되죠. 반면 이 시기는 또 보험의 효용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건강하지 못할 수 있는 시기란 뜻입니다. 대신 이제 갱신형도 좀 피하는 게 좋죠. 짧은 갱신형은. 요즘은 갱신이라도 굉장히 깁니다. 20년, 막 길게는 30년. 그래서 한 번 내고 갱신하면, 한 번만 딱 갱신하면 나이가 90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장기 갱신형도 나쁘지 않습니다. 납입이 진단 시 납입이 면제가 되고, 뭐 6대 납입 면제, 5대 납입 면제, 3대 납입 면제, 환급표항이 있습니다. 진단 시 납입 면제가 되고 낸 돈을 페이백 해주는 그런 보험들도 있다는 거 아시고 상품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갱신형은 20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 안에 사고 발생하면 납입 면제가 되고 낸 돈 페이백을 받고 20년 뒤에는 갱신 조건 없이 내가 진단받고 있어도 다시 가입을 해주기 때문에 상품 내용에는 굉장히 장점이 있고, 나이에 따라서 40대 후반이고 50이 넘어가신 분들은 장기갱신형 상품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보험을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부채를 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구매를 하고 나서 내가 갚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출도 쉽게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240개월 20년 동안 구매를 하니까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은 설득 당하셔도 안 되고, 내가 납득이 안 되면 이건 보험이 아닙니다. 제 얘기를 듣고, 그래, 납득이 좀 간다 하면 본인이 납득한 부분대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로 암 진단비를 얼만큼 있는 게 좋으냐. 암 진단비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좋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교통비 진단을 받았을 때 일단 지방병원보다는 서울로 가게 됩니다. 서울로. 그럼 KTX 왔다 갔다 왕복 교통비, 그리고 이제 좋은 거를 먹어야 돼요. 암 진단 환자일수록 좋은 거, 유기농, 이 좋은 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음식 비용, 그리고 내 몸 관리, 뭐 등산하고 이런 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지만 운동하기 위해서 헬스 클럽을 간다든지 뭐 다른 기타 뭐 추나요법을 쓴다든지 모든 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면역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진단비를 받은 비용에서 다 지출이 돼야 됩니다. 뭐 물론 뭐 초기 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죠. 초기 환자 같은 경우는 발견을 빨리 하면 내가 진단비를 1억 이상 뭐 2억 가지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초기에 그냥 수술이나 간단한 항암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빠른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게 마음 편안하게 치료 다 하고 남은 부분으로는 내 금융대출 부분 완납을 하고 편안하게 내가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선택을 잘한 거죠. 과거에 뭐 수천만 원의 보험, 뭐 1억이 넘는 암진단보험을 넣으신 분들은 이렇게 또 덕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발견이 됐는데 말기암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몇천만 원의 진단비는 금방 수가 없어집니다. 교통비 왔다 갔다 1년에 돈 천만 원 나가는 거 우습고, 그리고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항암 치료도 안 되고 뭐 주사제도 안 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대체요법을 써야 되겠죠. 대체요법을 쓰는 경우를 제외한 또 모든 메이저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제 같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표적 항암 주사제, 알약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수백만 원, 그리고 입원을 또 강제로 이 1인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주사를 맞고, 그 1인실 비용도 하루에 70만 원, 80만 원씩 하죠.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죠. 또 나는 이런 치료를 받고 싶어. 일본 가서 NK세포 치료를 한다든지 중입자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수천만 원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아야 될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대체요법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1, 2천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겠죠. 그래서 1억 원 이상, 많게는 2억 원 이상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 보험사 통틀어서 가입할 수 있는 진단비의 금액은 일반암 기준 2억 원입니다. 2억 원을 한 보험회사에 모두 2억 원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암 진단비는 가입 연령에 따라서 분산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보험이나 뭐 적금이나 뭐 주식 같은 경우도 분산 투자하죠. 잘 하시는 분들은 우량주만 사서 쭉 적금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 주식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고 팔고 하는 것처럼 이 암보험도 한 보험회사가 아닌 한 두세 개 회사의 분산으로 갱신형 또 다른 비갱신형 섞어서 1억 원 이상의 진단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고, 그 보험료의 차이도 많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회사를 선택해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더 길게는 20년 갱신형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80세까지 쭉 보험료를 내는 암보험의 상품도 있습니다. 비갱신이죠. 물론 내는 기간이 정기납이라는 뜻입니다. 80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겠다. 그리고 70세가 넘어서 암 진단 받으신 분들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이 항암 치료 이외에 만약에 재발이나 전이가 되어서 치료가 힘든 경우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료가 힘듭니다. 힘들고 통증을 못 이겨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서서히 이제 대처요법을 통해서 연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도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관리하면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도 그렇고 항상 뭐 좋은 거, 물도 좋은 물, 그리고 음식도 과일도 좋은 거, 이런 것만 먹다 보니까 제가 맨날 마트 가서 사서 먹던 그런 뭐 계란 한 판에 3,500원, 4,000원짜리 이런 거 안 먹고 지금은 유기농 한 판에 10,000원짜리 이런 거만 먹거든요. 그래서 요즘 때깔도 좋고 피부색도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먹기 위해서 진단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암보험을 선택을 할 때는 뭐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한테 굳이 가입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보험회사는 굉장히 많고, 그리고 보험 상품의 내용에 따라, 구성에 따라서 진단비의 이 폭도,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보험회사는 똑같은 암진단비 2천만 원에 보험료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판단하시고 섞어서 진단비의 보장을 크게 가져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많이 물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료를 냈는데 해약 환급금을 따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약 환급금은 왜 낸 돈보다 왜 작을까? 그 궁금증을 오늘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통상 몇 년 안에 해약을 하게 되면 사기당한 기분이 들죠. 5년 동안 냈는데 이게 해약했더니 이게 뭐야? 보험을 해약하려고 가입한 게 아닌데 보장 보려고 가입한 거지. 우선 그 생각부터 좀 고치시고, 왜 납입한 보험료보다 턱없이 작거나 환급이 없을까요? 그래서 요즘 아예 보장성으로 저는 소멸용으로 많이 가입을 권합니다. 이 돈 없다고 생각하고 보장의 폭을 크게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저는 보통 가입을 권하는 편인데,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보험회사의 보험료는 위험보험료가 있고, 부가보험료가 있고, 저축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가 5만 원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자, 그러면 위험보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입니다. 말 그대로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줘야 되죠. 줘야 되는 위험보험료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게 위험보험료고, 두 번째,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수취하는 돈입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사업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돈이죠. 거기에 부가보험료가 있고, 마지막으로 저축보험료, 이게 이제 적립보험료 개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는 5만 원 중에 적립보험료가 한 17,000원 정도가 된다. 43,000원은 보장성 보험료고, 그러면 이 17,000원에 대해서는 장래의 위험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준비금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만기시에 돌려줄 때 쓰이는 돈입니다.
그래서 보험가입 초기에는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이유는 사업비, 부가보험료죠. 관리는 큽니다.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10년, 20년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할 것으로 예상해 사업비를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중도 해지하게 되면 미수치한 사업비가 발생하게 되죠. 이를 준비금, 저축보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보험가입 시 해약으로 인한 손해가 걱정이 된다면 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위험보험료를 납입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구성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굳이 보험회사에 내가 적립보험료를 쌓아 놓을 필요는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의무보험료로 적립보험료가 기본적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적립보험료 없이 빵으로 만들어서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어지간한 보험회사에는 적립보험료 쌓아두지 마시고 보장성 보험료로만 보험을 가입하시고, 암진단비의 보장은 크게 가입을 하시고 여러 군데 분산 투자를 하시라. 그리고 보험을 가입할 때 갱신형, 비갱신형의 선택은 고객이 하시되 보험 설계사하고 잘 상의를 해서 내 연령과 내 지금 재정 사항을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험은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납득이 가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득이 딱 가는 순간 나는 보험을 이 사람한테 굉장히 잘 든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나도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가입하신 고객님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보험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보험은 바로 내 재산입니다. 갚아야 될 돈이기도 하지만 위험할 때 나를 지켜주는 큰 자산이고 가치입니다. 그것을 판단하시고 내년도 신축년 새해에는 암보험이 나는 2천만 원, 3천만 원 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를 분산해서 꼭 가입도 해주시고, 요즘은 고액암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고액암 진단비도 한 5천만 원 이상 준비해 두시면 든든하게 내가 안 하는 암 걸려도 충분히 저 돈 가지고 편안하게 치료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저처럼 아프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맛있다고 막 먹지 마시고,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을 드실 때는 한 번쯤 생각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식품 첨가물, 가공 탄수화물, 설탕, 밀가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술, 담배 아직까지 못 끊으신 분들은 신축년 새해에는 꼭 끊으시고 저를 따라서 건강하게 내년 한 해 같이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축년 새해의 7번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